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 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작가이고요. 아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취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아내의 성격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내는 틈만 나면 호스트바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들켜서 2번 다시 가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카드 대금을 갚느라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호스트바를 사적으로 드나들었고 만났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냈으며 최근에는 호텔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을 고백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내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을 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전담했습니다. 가끔 아내의 사무실에 가서 사무 보조 일도 했고 아내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살림을 해왔죠. 아내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융통하고 쓰다 보니 제 명의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아내는 제 예금이 자기가 번 돈이니 돌려달라고 합니다. 카드값은 본인 돈으로 갚은 것이라면서 적반하장으로 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혼할 경우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줘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호스트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인 파탄과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호스트바랑 호텔을 출입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될지 먼저 알려주세요. 아내분이 주로 경제 활동을 하셔서 더 기여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호스트바에 상습적으로 방문하면서 과소비를 하고 가게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카드값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면 민법 제840조의 제1호의 부정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인 이혼 사유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호스트와 단둘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돌아온 것이라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증거 확보가 중요하네요. 네. 호텔에 출입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호텔 출입 CCTV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절차를 알려주세요. 네, 아내분께서 호스트와 호텔에 다녀온 것을 사연자님이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내가 현재 부인하고 있고 적절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테니 며칠 전에 다녀온 것이라면 아직 호텔에 CCTV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 등 절차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CCTV 보전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증거 보전 신청도 일단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사연자분이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알려주세요. 네, 아내분이 사연자님께 생활비를 지급하셨어도 사연자님이 집안일을 하고 아내분 일을 돕고 사연자님의 명의로 대출도 받아서 갚고 저축도 한 것은 당연히 사연자님 기여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아내분이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고요. 아내 명의로 사연자님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호스트바에 출입하고 또 선물도 주고 뭐 돈도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흥비로 상당한 금액을 탕진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재산 분할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 상대방한테 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거 반영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이러한 대법원 판례 입장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비록 경제활동을 하긴 했지만 혼인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호스트바에 출입하면서 과소비를 하고 최근에는 그 호스트와 호텔까지 출입하는 등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호스트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했다면 이는 부부 공동재산의 감소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내의 기여도는 좀 더 낮아지고 사연자님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 아내의 전혼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되는지도 묻고 있으세요. 네, 그 사연자님이 아내와 결혼한 당시에 아내가 홀로 키우고 있던 아이를 데려와서 함께 살면서 양육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아내의 그 전혼에서 발생한 자녀는 사연자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결혼 생활 중에 아내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셨다면 네. 이미 혈연과 관계없이 사연자님과 아내의 전혼 자녀 사이에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전혼 자녀의 친부와는 부자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님은 이혼 시에 아내에게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전혼 자녀는 당연히 이제 사연자분이 양육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친양자 입양이나 입양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양육비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그 전혼 자녀 이거 뭐 친양자 입양이나 입양 부분 어떻게 파양 절차 거칠 수 있을까요? 네, 이혼과 별도로 아내의 그 전혼 자녀를 상대로 민법 제908조의 5에 따른 친양자 파양 청구 이런 파양 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 그렇게 이게 인용이 된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파양의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 자녀를 입양하거나 하는 거는 좀 신중한 맞습니다. 절차가 필요하네요. 게다가 이제 사연자분은 아내가 만나온 호스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호스트에 대해서 상간자 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확실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성명불상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있어야 이제 송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명불상자로 해서 소를 제기하시고 뭐 호텔 숙박을 했다면 그 숙박객 그 예약 정보의 인적사항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그런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그 인적사항을 파악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배우자의 호스트바 방문 그리고 과소비, 호스트와 호텔 숙박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입증을 위해서 호텔의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서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내분이 경제활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연자분도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아내의 전혼 자녀의 양육비 같은 경우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입양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시립화장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가루가 뒤섞인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에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일 텐데요. 유족들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지난달 20일 인천의 시립화장장에서 유골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한 명의 유골가루가 이미 들어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른 한 명의 유골을 넣어서 두 명의 유골가루가 섞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유가족이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해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았고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유골이 섞인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다이아나 크롤의 러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